안녕하세요, 호영팬입니다. 오늘은 리뷰 플러스 완달의 리즈 시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시절, 즉 전성기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강력했던 시기, 또 우승하고 승리했던 시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완달의 리즈 시절이라고 하면 천재와의 전투? 이때는 좀 노세했으니 아닐까요? 그렇다면 흥룡을 잡았을 때 이때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완달의 젊은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풀면서 과연 그의 진짜 리즈 시절이 언제였는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설급의 뇌피셜이 그득합니다. 아버지 대백은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완달과 그의 형제들과 거의 대화도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본인의 운명으로 알고 사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따뜻한 말보다는 강해져야 한다, 흰산의 기준에 닿아야 한다, 이런 말씀들만 자주 하셨습니다. 가끔 완달은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과업 완수, 형제들과의 경쟁, 후계자가 되지 못하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 이 모든 것이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강해지는 것만이 살 길이라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을 쌓아가는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완달은 자유롭고 싶어 흰산의 영역 밖 여기저기를 떠돌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평원에 다다랐을 때 기이한 새를 타고 하늘을 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이 너무나 자유로워 보였고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녀도 얻었습니다. 첫 출산부터 쌍둥이라니 완달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먼저 태어난 여자아이는 모란, 동생 남자아이는 흥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란은 어려서부터 완달을 닮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호기심쟁이였고 흥계는 보는 것마다 다 부수는 단순무식 사고뭉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원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흰산으로부터 사신이 도착합니다. 완달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대백은 완달이 어려서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완달이 자신을 이어 흰산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대백은 완달이 다른 형제들보다 압도적으로 강하고 어쩌면 자신도 능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대백은 무의미한 경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의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완달이 자신을 이어 흰산의 주인이 될 거라고 선언합니다. 대백의 다른 아들들은 과업에도 관심도 없고 흰산 밖에서 자식까지 낳아 기르는 저 녀석이 어떻게 흰산의 주인이 될 수 있냐며 분노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대백이 많은 아들들과 신하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서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완달보다 강한 자가 있느냐? 완달이 흰산의 힘을 받으면 나와 내 아버지 도태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될 것이다. 누구도 닿을 수 없었던 강함을 가지셨던 내 할아버지이자 초대 흰산의 주인 부람께서 완달을 통해 다시 오신 듯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고 그렇게 완달은 숙명처럼 흰산의 주인 자리에 앉게 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완달을 불함의 현신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등극한 것이 완달에게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여진과 모란 그리고 흥계와 함께 할 수 없음에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흰산의 주인이 된 완달은 흰산 밖으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진에게는 겨우 서신 하나를 보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합니다. 모란은 완달의 그 서신을 찢어버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완달은 대백의 3년상을 지내는 동안 마음을 굳게 하고 다시 굳게 하며 아바이 대백과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완달과 그의 가족들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묻지마 폭행범 흥룡, 세상의 골칫덩어리인 이놈이 평원으로 이동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 후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려오는데 흥룡의 공격으로 모란과 흥계가 크게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완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즉시 여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절장결전의 마음으로 흥룡을 잡아냅니다. 모란과 흥계는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완달과 여진은 모란과 흥계가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귀한 흥룡의 근육과 껍질로 실과 천을 짜서 두 아이의 옷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모란을 위해 흥룡의 뿔로 집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흰산으로 돌아갑니다. 얼마 후 완달은 흥계가 회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으로 모란과 흥계를 보기 위해 평원으로 향합니다. 흥계는 완전히 회복한 듯 했지만 모란은 아직도 회복 중이었습니다. 완달은 모란을 보지 못하고 다시 흰산으로 향합니다. 흥계는 다시 찾아온 완달의 진심을 직접 느꼈지만 모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고 완달은 오로지 과업완수를 위해 사는 그의 아버지 대백과 거의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정을 주면 그들을 대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서부터 쇠약해 대렴이 확정적인 일영에게는 일부러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완달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들들 중 하나가 하늘이 되어 흰산의 일족이 이 과업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야 자신이 겪었던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그의 자식들은, 그의 후손들은 다시 겪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달은 그 굴레를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아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깊은 생각과 희망에 찬 나머지 천재도 정확하게 읽어낸 하늘의 계시를 완달은 잘못 읽어내고 맙니다. 압카는 아들들 중 하나가 아니라 새로 탄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흰산의 힘을 환원하던 도중 그 하늘 압카가 완달을 직접 찾아옵니다. 계시를 잘못 판단한 자신의 실수, 후계자로 지명했던 일영의 절규가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이 거지같은 운명, 영원한 굴레, 흰산 일족의 힘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외치는 일영과 완달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완달은 알고 있었고 이 일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산에게 전쟁을 선포한 곤륜 세력, 즉 천재만 몰아내고 압카에게 흰산의 힘만 전달되면 이 과업은 거의 완성된다고 믿었습니다. 완달은 절장결전의 마음으로 팔 하나를 내어주고 치명적인 상처를 얻지만 결국 천재를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낸 완달의 승리 후에 가장 먼저 완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수백 년간 보지 못했던 그의 딸, 보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되뇌이고 되뇌어도 소용없었던, 정말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랑하는 그의 딸 장녀 모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란은 완달이 손수 지어준 옷을 아직도 입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완달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반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완달의 첫째 부인 여진이었습니다. 완달이 흰산의 주인이 된 후 여러 부인들이 있어 여러 아들, 딸들을 낳았지만 그 부인들조차 완달에게 어르신이라는 호칭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완달은 자신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부르고 자신을 남편이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여진 외에는 더 이상 허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리고 그 여진과 꼭 닮은 얼굴을 한 딸 모란이 이제 완달을 떠나려 합니다. 모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보다 떠나려는 모란을 붙잡는 완달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달의 젊은 시절부터의 이야기를 소설급의 제 뇌피셜로 쏟아내봤습니다. 앞뒤가 안 맞고 약간 틀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완달의 리즈 시절은 언제인가요? 저는 완달이 가장 행복했을 때, 그때가 완달의 리즈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매일 마주하는 가까운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완달의 그 리즈 시절은 평원에서 여진모란 흥계와 함께 했을 때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